당장 이혼해. 이제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남편. 그리고 집에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하자는 얘기였어요. 얼마 전에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제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저는 계속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에서 한지우는 독촉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얼마나 늘었을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봉투를 뜯는 지우의 표정은 이미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료가 또 늘어나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주 아버지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미안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 벌써 몇 번째 사업 실패인지 아니? 우리도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 친정 부모님이 지금까지 갚아준 빚만 해도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의 첫 번째 사업 실패 때부터 시작된 지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민호가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우는 차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차라도 마셔. 지우가 차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 태주는 여전히 책상에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이 학원비도 밀렸는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우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태주는 수학과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돈 때문에 저 아이 공부를 포기시킬 수는 없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뭐가?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기사를 하겠어.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장거리 트레일러를 몰아서 돈을 벌겠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내가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도로 위에서 일하면 돈 쓸 곳도 없고 확실하게 벌 수 있어. 물론 집에 들어오긴 힘들겠지만 민호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기사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씩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호가 지우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생각이 달라졌어. 태준이 교육을 위해서 당신은 서울에 있어야지. 아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돈 버는 데는 이것만 한 것도 없다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차피 장거리 트레일러를 몰면 거기서 집도 필요 없어. 잠깐 쉴 때는 모텔이나 찜질방도 있겠지. 민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어디 가실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태준아. 민호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올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태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가고 태준이의 교육비는 필요했습니다. 친정에서의 도움을 바라는 것도 더 이상은 욕심이었고요.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정말로 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지우와 태준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연락 최대한 자주 할게. 민호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길면 1달 가까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랑 태준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태준이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14살 소년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준아, 공부 열심히 해. 민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우와 태준은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연락 올까요? 태준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기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지우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하지만 돈은 확실히 벌 수 있는 것 같아. 지우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태준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전화를 끝으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나자 민호가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민호가 벌던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개월 후 민호가 잠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호의 모습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과 팔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지우가 놀라며 민호를 맞았습니다. 괜찮아. 민호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야. 태준이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빠, 태준아, 아빠 괜찮다. 민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은 예전보다 훨씬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만 쉬고 다시 나가야 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또 나갈 건데 집에 있으면 마음만 아파. 지우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사람의 심정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떠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잠깐 나올 수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우는 태준을 학원에 보내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린 시절에 공부 정말 잘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사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게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땅과 재산 말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고 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우리 딸의 총명함을 믿어.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너는 똑똑한 아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사업 감각이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다. 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기도에 있는 땅 서류야.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공부하면 돼. 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너 머리 좋은 거 나는 알아. 민호가 트레일러 몰면서 보내주는 돈으로 당분간 생활해. 그 사이에 땅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 그리고 너야말로 사업을 해보든가. 농업이나 유통 같은 거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민호한테는 말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여유가 생기면 민호는 또 사업에 욕심을 낼 거야. 그러면 또 망치게 뻔해. 이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이다. 말하는 것도 너의 선택이겠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그럼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겠지. 아버지의 말에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도로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태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뭔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주신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일단 공부부터 해보자. 지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태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인터넷으로 농업 유통과 친환경 사업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믿는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우의 비밀스러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도로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지우에게 인생을 바꿀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고객님이시죠? 한국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땅 기억하십니까? 지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런데 그 땅이 왜요? 축하드립니다. 중개인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신도시 개발 지구로 확정됐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15억 원.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가지고 계신 땅 위치가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몇 배는 되는 금액이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한동안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몇 달 뒤 실제로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볍게 떨리는 손을 애써 감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곧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유통과 농업에 대해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지우의 머릿속에는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농산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직접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훈의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유기농 쌀과 채소 세트였습니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우는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태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시간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반년 후 첫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이 먼저 구매 후기를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곳을 기다렸어요. 지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도로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돌아와 지우와 태준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민호의 모습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살은 더 빠졌고 피부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아. 지우가 민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호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야. 지우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말해야 할까? 지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업은 계속 잘 되어 갔습니다. 2년 차에는 제품 종류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3년 차에는 직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4년 차에는 제시 도착 계속 편집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5년 차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지우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농산물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일본 바이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유기농 쌀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지우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첫 해외 주문만으로도 5억 원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지우의 통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6년째 도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했는데 이제는 2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장거리 운송이 생각보다 복잡해. 지우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도 가끔은 왔습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점점 몸이 힘들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돈 좀 더 벌고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야. 서울로 올라오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겠네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오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에도 성공했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투자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도 있고 뭐. 무슨 돈? 민호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지우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내준 생활비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오면 그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우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태주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우도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서울에 올라온다던 약속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돈을 지금 더 벌어야겠어. 민호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리우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지리우의 사업은 이제 연 매출 20억 원을 넘나드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지우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8년 차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에서 일하니까 수입이 불규칙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힘들어요? 생활비가 예전보다 줄었던데.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동량이 줄어서 운송비가 예전만 못해. 조금만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지우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9년 차가 되자 민호는 아예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바빠서 시간이 안 돼. 민호가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갈게. 지리우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군대도 제대를 할 시기가 되었죠. 이제 남편이 죽었나 살았나 모를 정도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정확하지 않았으니까요. 생활비도 150만 원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야겠어. 지리우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기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지리우는 민호의 오랜 친구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민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진수야, 나 지우야. 아, 오랜만에 연락하네. 진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실 민호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지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 진수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트레일러 말이야. 민호가 10년째 장거리 트레일러 몰고 있잖아.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트레일러 기사 안 한 지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트레일러 기사를 안 한다고? 응. 작년에 그만뒀다고 들었어. 진수의 말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어? 10년 동안 남편이 트레일러 기사를 한다고 믿어왔는데 1년 전에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민호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진수가 망설였습니다. 대전 쪽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 대전, 어느 지역이야? 유성구인 걸로 알고 있어.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1년 전부터 트레일러 기사를 그만뒀다면 지금까지 보내준 생활비는 어떻게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혹시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해서 창피해서 그런 건가? 지리우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로에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우는 아들 태준과 상의해봤습니다. 태준아, 아빠한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태준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아빠가 트레일러 기사를 그만뒀을 수도 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럼 집으로 안 돌아와요? 지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아빠를 찾아가 보자. 지리우가 결심했습니다. 대전에 계신다니까 수소문해서 찾아보자.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말 지우와 태준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내내 지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찾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게 될까? 대전역에 도착한 지우와 태준은 진수가 알려준 대략적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물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상점 아주머니가 민호를 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키 크고 까만 사람. 네, 맞아요. 지우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여기 살아요? 요즘 자주 봐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찾은 것입니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아마 저쪽에 빌라촌에 살 거예요. 아주머니가 방향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보세요. 지우와 태주는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빌라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보고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재빨리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태준아. 저게 뭐예요, 엄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와 태주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그 여성이 사라진 후에야 지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아,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 더 알아봐야겠어. 지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근처 상점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혹시 강민호라는 분 아세요? 지우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민호 형이요. 사장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죠. 여기 단골이에요.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장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혼자 오다가 나중에는 지금 같이 사는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죠. 5년. 그리고 사장님이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트레일러 기사를 하러 간 지 5년째부터 이 여자와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에요? 둘이 같이 사는 것 같던데요.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형이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지리우는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우는 옆 건물의 미용실로 갔습니다. 혹시 강민호라는 분 아세요? 미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분 같이 사는 분이 제 단골이에요. 같이 사는 분이라는 말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다녔는지 기억하세요? 한 5년은 넘었을 거예요. 미용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이좋아 보이는 커플이잖아요. 지금은 아이도 있으시고.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미용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예요. 지리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준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래도 태준아, 지우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빠가 여태 우리를 위해 노력하신 건 사실이야. 무슨 노력이에요?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다른 여자랑 살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지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가 5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았다면 지금까지 보내준 생활비는 어떻게 번 돈일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민호의 아이일까? 지우는 전문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생활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지우가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여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제 남편의 아이인지도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2주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탐정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먼저 그 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름은 김유진. 32세입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지우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남자가 자주 바뀌었어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자도 만났다가 나이 많은 남자도 만났다가 그랬다고 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 남편과 만난 거예요? 정확히는 6년 전부터입니다. 탐정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다가 같이 살기 시작한 게 5년 전이에요. 남편분은 계속 트레일러 기사를 하셨네요. 지리우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아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탐정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보면 남편분이 장거리 운송으로 집을 비웠던 시기라 사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 확률이 큽니다. 아마 김유진이 이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를 남편분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우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처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민호가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건 저희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증거만 봐도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현재 작은 물류 회사를 차리신 것 같습니다. 탐정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직접 물건도 나르고요. 지리우는 집에 돌아와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태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지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우고 있다니. 지우도 어이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도 그 여자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이뤄낸 성공을 민호에게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지우의 사업은 상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50억 원을 넘나드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1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우는 이제 민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좀 보자. 민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오후에. 민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바랜 청바지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가난한 가정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봤던 바로 그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따라왔습니다. 김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귀걸이도 번쩍였습니다. 지우와는 대조적으로 치장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말할 테니까 기다려.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유진을 자신 옆에 앉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지우야,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 민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지우는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나 이제 사장이야. 누구 밑에서 일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민호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트레일러 몰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지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지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살고 싶어. 민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 같은 나이 많은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유진이 민호의 팔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한테는 나처럼 젊은 여자가 어울리죠.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좋아. 지우가 의외로 쉽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요. 민호와 유진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진짜로?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울면서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우가 되물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 깨끗하게 살던 여성분이 아니시던데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 당황해서 더듬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멍청한 남자는 뻐꾸기 새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몰라.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나 하나만 바라보는 여자인데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지리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는 여자면 DNA 검사라도 해보면 어때? 지우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4살짜리 아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유진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 DNA 검사? 무슨 소리야? 지우가 안쓰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 생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임신 기간이 보통 얼마죠?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알 테니까. 장거리 운송으로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만들었을까? 민호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마. 민호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를 당신 아이라고 속여서 키우게 한 거예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유진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지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갑자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이 있다고. 민호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재산은 나누기 싫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나가면 돼. 그러세요. 지우가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다 먹고 떨어져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못 줘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지훈의 농장,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50억이 넘는 숫자가 쓰여 있었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회사 서류예요. 지우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땅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다음 서류는 은행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계좌에만 30억이 넘는 돈이 있었죠.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소파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마지막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우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로에서 고생한다고 믿고 있던 10년 동안.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냈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속인 아내가 실제로는 대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유진도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바보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같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것은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 민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버린 아내가 이런 거대한 성공을 이뤄냈다니. 그리고 자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지우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지우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민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지우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번 돈도 제가 분명히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번 돈이니까요. 민호가 조정위원에게 주장했습니다. 지우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지우의 회사 설립 서류였습니다. 한지우의 사업은 아버지께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이 사업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움도 된 것이 없고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은행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자금은 한지우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호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김유진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거리 트레일러 기사를 실제로 했던 것은 맞지만 중간부터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 주민들의 증언서였습니다. 피고는 5년 이상 김유진과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아들 태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학생인 태준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리우 측 변호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태준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트레일러 기사를 한다고 하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배신했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게는 원망이, 어머니에게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며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그럼 피고인 아버지는 그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너랑 엄마를 위해서 생활비를 10년을 보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법정 안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까? 네.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원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 매출 5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우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명의 주택뿐입니다. 원고의 사업체는 상속 재산으로 시작된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 지분 5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10년을 고생한 게 이것뿐이라고? 피고의 고생은 자업자득입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기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긴 시간의 거짓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와 태준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태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우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태준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형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의 거실 창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네요.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지우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성공을 이제는 떳떳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미래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편 민호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돈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자 이미 떠났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민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지우와 태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50평 아파트에서 매일 한강을 바라보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회사는 더욱 성장해 연 매출 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15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되었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주는 명문대 경영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어머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태준이 회사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만드셨다니. 태준이 있어서 가능했어. 지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거든. 어느 저녁 지우와 태준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태준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가 보낸 소식이었습니다. 민호 관련 소식 들었어. 지우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1년 동안 민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뭔데 엄마? 태준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술만 마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크게 다쳤고요. 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많이 다쳤나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제 운전은 못할 정도래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도 그런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려고 대출받은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대. 친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 트레일러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났고 사고 난 차량이라고 꺼려한다더라. 겨우 나타난 구매자도 사기꾼이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대. 전화를 끄는 지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몰락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빠 얘기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태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안 좋나 봐요. 지우가 민호의 근황을 태준에게 말해줬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쓰럽긴 하지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우리를 속인 대가죠. 지우도 태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동정심이 들긴 했지만 민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신과 태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면접 날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희도 한부모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지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하니까요. 태준을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지우와 태준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학생 면접 어땠어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이 많더라.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태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우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와 태준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인내와 노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든든한 아들 태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